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인 내일부터 대전의 택시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1,000원이 오르고 상하수도 요금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매년 9%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도 남아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전의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9년 1월 3,000원대로 인상됐던 택시 기본 요금이 4년 6개월 만에 4,000원대로 올라선 겁니다. 대전시는 택시업계가 코로나 사태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4,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을 해서 4,500원 정도 인상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4,3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택시 요금과 더불어 대전의 상하수도 요금도 7월부터 인상됩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톤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올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매년 9%씩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시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연쇄 반응으로 다 오르겠죠, 물가가. 그러면 누가 죽어나냐면 서민들이에요. 문제는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전교통공사가 지난 1월 적자폭 확대를 이유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대전시에 건의하는 등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 인상도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압박 요인이 이제 세지면 단년도에 그냥 바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기, 가스 요금을 시작으로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위사업청이 다음 달 3일 현판식을 여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참석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방위사업청이 현판식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석 불가를 통보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판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사청 지휘부와 정책부서 직원 240여 명은 대전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로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직원들은 2027년까지 정부 대전청사 유유부지에 새 청사가 완공되면 완전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법 나상원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가 푸틴이라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여성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푸틴을 살해해야 구원받는다며 흉기로 20여 차례에 걸쳐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 판사는 환청과 망상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1심 판결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의도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광신 당시 후보와 아내가 세종시의 한 토지를 2억 원에 샀고 동서로부터 7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청장은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도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김광신 중구청장이 세종시 토지와 임야에 대한 투기를 숨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선거권자의 검증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다며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김 청장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했기 때문에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부동산을 허위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항소심도 다음 달 시작됩니다.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시 항소해 다음 달 19일 2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천안시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도 다음 달 마지막 변론을 거쳐 8월쯤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석 달 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 지자체장들의 운명을 둘러싼 시계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창립총회를 가진 2027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2명의 집행위원과 감사 2명을 포함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164명으로 구성됐으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이창섭 충남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아 조직위 사무처를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 조직위원회는 7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충청권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등 2027년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지원으로 탄생해 제2의 예산시장으로 기대되는 예산군 삭교읍 곱창 특화거리가 오늘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6곳의 매장으로 이뤄진 곱창 특화거리는 개장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고 매장에선 백 대표가 개발한 사과나무, 훈연 돼지 곱창을 기본으로 각자 특색 있는 구이와 전골, 볶음 등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삭교읍은 오래전부터 곱창으로 이름난 곳으로 예산시장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든 백종원 대표가 상인들을 상대로 메뉴 개발과 컨설팅 등을 지원했고 유튜브를 통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계속된 부진으로 팬들의 마음을 화나게 했던 하나 이글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속에 팀 성적이 상승세를 타면서 무려 18년 만에 7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하나이글스가 6,592일 만에 7연승에 도전합니다. 가을 야구에 진출한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곳 대구에서 펼쳐지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 팬들은 궂은 날씨에도 이곳을 찾아 이글스의 7연승 달성을 응원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팬들과 선수단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저희 하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울산에서 대구까지 애기들이랑 왔습니다. 7연승을 넘어 10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강하나 화이팅! 화이팅! I'm excited to continue to play in front of you guys. I know we have a week-long home series next week, and I'm excited, to be out there and, show what I got every day. 마지막 7연승을 거둘 당시 마운드 위엔 하나의 레전드 정민철 전 단장이 있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마운드 위엔 하나의 미래 문동주 선수가 있습니다. 시속 160km대의 강속구를 뿌리며 올해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문동주 선수는 지난 경기 8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고 오늘도 6회까지 상대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타석에선 앞서 인터뷰를 한 닉 윌리엄스가 선제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문동주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하위 타선도 추가 득점을 올리며 초반 기세를 한화가 잡았는데요. 경기는 현재 8회 한화가 삼성에 6대0으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2주 전까지 리그 최하위에 머물던 한화는 최근 안정적인 투타 밸런스로 상승세를 타며 중위권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체 투입된 리카르도 산체스와 닉 윌리엄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전력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가을 야구 티켓이 걸린 리그 5위와 단 3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인데
아직 리그가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한 삼성과의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 리그 순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과연 한화이글스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허정무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허정무 이사장은 1부 리그 승격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U20 4강 주역으로 활약했던 배준호를 비롯해 김인균, 전병관 등 유망주들이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사장의 빈자리는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를 맡고 있는 정태희 대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하나금융그룹과 대전 하나시티즌은 축구에 능통한 전문가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은 지역 곳곳에 특색 있는 독립서점과 갤러리에서 책을 읽고 다양한 전시를 즐기면 어떨까요?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반딧불이 만마리의 향연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지은 별빛집 1층을 책과 독서 모임, 저자와의 만남이 있는 동네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출판사와 협업으로 한 달에 한 번 고전 읽기 모임이 진행되는데 이번 주말엔 아폴로도스의 그리스 신화 번역자이자 인문 고전학자인 강대진 교수와 함께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이 책을 옮기시고 연구하시는 분을 직접 이제 눈앞에서 보고 생각보다 철학책이 재밌고 한 번쯤 읽어볼만 하다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기 엄마로서 자기 삶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모든 사연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그려낸 전시 댄스 위드 마이 맘. 엄마와 아기의 행복한 어느 순간을 통해 동시에 여자로서의 삶과 엄마라는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가는 작품 전시와 함께 엄마의 한과 흥을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엄마들을 위한 어떤 심리적인 치유? 이걸 그리면서 제가 밟았던 그 길을 또 다른 엄마들이, 고스란히 후배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치유의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반딧불이 만마리의 향연이 장관입니다. 대전 곤충생태관 연구진이 청정 지역에만 사는 애반딧불이 3만여 마리를 증식해 사육한 뒤 선보이는 체험 행사로 다음 달 23일까지 평일 5차례, 주말 16차례 진행됩니다. 반딧불이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있고 진짜 반딧불이를 통에 넣어놓고 진짜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가족 마술 공연 매직 오브 아트가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지역 출신 전통 예술인을 초청해 선보이는 2023 프로젝트 국악대전 두 번째 무대는 대전 무용발전의 초석을 다진 최양순의 향음 향무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무대에 오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제21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 경관조명 점등식이 오늘 부여 서동공원에서 열려 궁남지의 아름다운 야경을 관람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점등식은 오는 7월 1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21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를 앞두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야관 경관은 7월 내내 운영됩니다. 천만송이 연꽃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올해 부여 서동 연꽃축제는 7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먹거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에서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진 전국 56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 환자 중 약 81%는 대전 환자이고 10%는 충남, 8%는 세종, 나머지 1%는 영호남이나 수도권 환자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등을 통해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낫병동은 모두 20병상인데 하루 17명에서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원 전 시운전을 시작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발생한 적자만 4억 원으로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대전시는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단체 협약을 통해 교육청 주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재화 시당 위원장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 협약에 따라 지역별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차등이 발생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단체 협약 조항의 위법성을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날을 맞아 32 보병사단과 대전지방보훈청이 지역 내 6.25 전쟁 참전 유공자 10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영웅의 제복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제복 수여식에선 제복 근무자인 사단장과 32사단 소속 장병들이 직접 참전 유공자들에게 제복을 입혀드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중국을 순방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다음 달 예정된 2023 청두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장소를 찾아 오는 2027년 충청권대회의 성공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지사는 스촨성 청두대학에 마련된 선수촌에서 숙소와 식당, 안전시설 등을 둘러보는 한편 자원봉사자 확보와 교통수단 등 충청권이 도입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어 충남도와 청두유대회 조직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충남과 청두 양 지역이 성공적인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